조상 관련, 풍수 관련, 묘지 관련, 장례 관련이 알고 보니 한 틀, 한 시스템이었다고 확신한 것이 조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컨셉들이 어떤 눈으로 보면 무당집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무당집 관련 용품이라기보다 우리의 장의식 관련 용품이라고 확신하며 설정했던 겁니다. 이런 용구들 하나하나는 우리들 장부였습니다. 또 우리들 장부가 무구이기도 합니다. 무구와 장부가 둘이 아닙니다. 장례와 무교의식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장소 이런 컨셉이 장례에 쓰여졌던 용구들의 집합이구나, 아니면 묘지로 연결되는 설정들이구나, 아니면 풍수가 요구하는 컨셉들이구나, 우리 민속문화구나, 우리 풍속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차례 장례 관련, 묘지 관련, 풍수 관련, 아니면 제의 관련, 제의는 유교 제사도 있지만 조상 제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설정들은 그런 컨셉들이다 라고 소개해드리면서 이곳에 제가 소집해 놓은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장례, 묘지, 풍수, 제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판단하여 약 30년 전부터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의 장의, 묘지, 풍수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이 공간에 꽉 차 있습니다. 이곳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 대체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서법이 개정되어 화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화장한 유골이 의미 있느냐. 우리는 고인 몸체가 기준되는 장례, 묘지, 풍수를 했던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유별나고 동남북아시아 통틀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유별납니다. 고인 몸체가 기준되었었는데, 대상되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인 몸체가 화장됩니다. 요구람입니다. 화장됩니다. 화장되었을 때 의미가 있느냐부터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된 유구를 우리나라처럼 주변국도 그렇게 하느냐, 그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화를 연거푸 3번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 연거푸 3번 업무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저의 연구실을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다 싶어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느냐면 제가 이곳에서 이야기할 건데 저의 이런 설정, 이런 컨셉들이 마치 무당집, 귀신집 같이 보여질까봐 그렇게 보시지 않겠지만 그런 염려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의 장부들, 장부라는 것은 장례 용품을 말하는 거예요. 묘구, 묘지 용품입니다. 풍구, 풍수 용품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북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이 북은 풍구가 될 수도 있고 무구가 될 수도 있고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장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장인은 악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이 생략되었지만 일본, 대만, 베트남, 중국은 악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악이 들어갈 때 이 북도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는 괭가리, 징종료 이런 애들도 들어갑니다. 이곳은 장례과정, 묘지과정, 풍수과정, 아니면 조상 제의 과정, 그것이 도교 제의가 되었던, 아니면 무교 제의가 되었던, 아니면 유교 제의가 되었죠. 대한민국은 유교 제의, 무교 제의지만 중국은 도교, 불교 제의잖아요. 일본은 신교, 신사의 제의잖아요. 불교의 제의고. 이처럼 다름들이 있지만 그 다름을 같음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동남북아시아가 어쩌면 같은 구조의 제의를 할 수 있고 장의를 할 수 있어요.
그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들의 핵심을 이해해야지 되는데, 그 중에 예. 네, 안녕하세요. 티켓센터입니다. 예. 선생님, 또 다른 게 아니라 죄송해요. 전화를 또 받았어요. 저는 업무조사라서 전화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제가 또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할 때가 있고 지금이 또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소의 이런 설정도를 소개해드리면서 이곳에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 판단하여 이 부분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굳이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놈이 무당 아니냐 해서 낯잡게 관찰하실 분들도 계실 줄 알아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장고입니다. 장례 관련 용품이고 묘지 관련 용품, 풍수 관련 용품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소개하는 중에 전화가 연거푸 4-5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 또 반복할 수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땅에서 장례를 시작해서 묘지, 풍수, 아니면 조상의식까지 관찰하고 직접 참여하고 간접 참여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어요. 그 경험치가,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알아지는 것들도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야,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그로부터 출발한 것이 주변국 장례문화, 묘지문화, 풍수문화, 탐방순례였던 것 같아요. 그곳의 장례나 묘지, 풍수를 탐방하고 순례하고 견학하면서 우리식 장례, 묘지, 풍수를 바라보니 이런 부분이 우리 거였었고 이런 부분이 쟤네 거였었다. 쟤네 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것이 쟤네로부터 왔더라. 우리 것은 고로 쟤네 것이고 쟤네 것 고로 우리 것과 연결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할 때마다 다 장구나 무구, 묘구를 다 수집해온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양의 장의식 용품들을 수집해어 이곳에 모셔놓은 그런 장소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무실이며 연구실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장례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묘지만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답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가늠조차 안 됩니다. 우리식 묘지가 왜 오늘날 보여지는 이런 묘양이고 이런 방법인지 이해하려면 주변국 상황을 알아야지 되는데, 주변국 상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에서 장례 과정, 묘지 과정, 풍수 과정, 제의 과정을 알아야 그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식 묘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례를 수십 년 했으되 풍수를 모른다면 우리식 장례나 묘지를 이해할 수 없음이고, 풍수를, 직관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장례를 모른다면, 묘지를 모른다면 그곳의 묘지로부터, 그곳의 장례로부터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올바른 풍수사, 직관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보여지는 부분 위주로 제가 수집해놓은 용구를 보여드립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베트남은 화장했을 경우 요구를 다시 한번 체계를 갖춥니다. 화장하면 그 즉시 소멸이잖아요. 모두가 불태워졌기 때문에 일종의 재에 불과합니다. 고인몸체가 재로 변했으니 의미가 없겠죠. 의미 있게 다시 한번 체계를 갖춥니다. 우리식 초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체계를 갖출 때의 풀용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어떻게 체계를 갖춰야 의미 있는 묘지되고 봉헌 시스템 되는지
제의와 어떻게 하면 연결되는지를 별도로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본을 이해하려면 묘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생각하는, 대만이 생각하는 풍수가 없습니다. 신부르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어떤 체계 가운데 화장유구를 모셨는지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화장하고 있는 현 시점, 우리도 어떤 체계 가운데 묘지와 연결시켜야 우리식 제사, 제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묘지입니다. 중국을 알려면 특히 빈장이나 묘지나 풍수지리를 이해하려면 이 연화도 알아야지 됩니다. 제가 중국을 탐방 순례 조사하는 과정에 빈장식장 또는 빈장박물관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박물관을 딱 들어서는 순간 정면에 연화세계가 있었습니다. 연화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연화세계가 이 컨셉, 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연화보탑이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대만의 빈장박물관을 견학할 기회가 있으셔 이런 부분의 가문지를 통해 연화보탑을 만들어 고인께, 고인영전에 바쳐드리는, 모셔드리는 그런 과정을 보셨을 겁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의 문화가 총집결되어 대만을 포함해서 장의과정, 빈장과정, 출빈과정 다 보태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생략되어 유구식만으로 압축하여 장례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이나 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의 그 민족이 추구하는 가지고 있는 민속문화를 총집결시켜서 장의식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원본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금원보, 은원보 이 부분은 풍수지리의 영향이기도 하고 민속문화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중국을 이해하려면 원보를 알아야지 됩니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풍수지리와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 풍수는 100% 중국에서 왔습니다. 풍수 현장도 중국 것입니다. 풍수 문서도 중국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같은 풍수지리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징을 전제로 한 풍수고 우리는 현장을 전제로 한 풍수입니다. 우리의 풍수는 고인을 실제로 땅속에 묻어 마치 종자에서 싹이 튀어오는 것처럼 감흥하는 구조가 우리 구조입니다. 실제 땅과 고인 몸체가 합체되어 명당 발정소가 가동될 때만 감흥이 되는 구조가 우리식입니다. 중국은 그게 아닙니다. 이 현장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토 조건 현장을 생생하게 적용하고 중국은 그 현장을 가공해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실현하는 것입니다. 가공 풍수와 실제 현장 풍수는 그래서 다름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풍수편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구람도 있습니다. 여기도 요구람이 있고요. 이 요구람은 용기, 그릇, 단지, 항아리 이런 부분의 설정이고 컨셉입니다. 누가 보아도 용기고 그릇이고 그런 컨셉입니다. 이런 용기고 그릇은 어느 주택, 집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이 용기 자체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묘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체가 묘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체 능력으로 묘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곳에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의 유구를 모신다 하더라도 이 자체로서 고인유택이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처럼 요구람의 형상이 묘지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적용하는 요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요구랑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의 본시 요구랑은 그 자체로서 집입니다. 그 자체로서 유택입니다. 그 자체로서 저승이고 묘지인 겁니다. 이런 다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의와 연결시키려면 그 다름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분을 우리식화했는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고인몸체가 기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인몸체를 불태워 소멸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화장했을 때는 어떻게 어떤 체계 가운데 기준을 잡을 것인지, 그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그래서 그 기준을 대상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고민은 없는 줄 압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저의 연구실 내 소품들 위주로 소개해드립니다. 베트남 장의에 적용되는 장구들입니다. 베트남 장의에 적용되는 장구들입니다. 이 부분은 중국이나 대만의 장례에 적용되는 영본입니다. 중국이나 대만의 장례 과정, 누군가가 임종하면 맨 먼저 영본을 제작합니다. 물론 고인옷과 상주들의 옷도 동시에 제작합니다. 우리 과거 자택장과 유사합니다. 다름이 있다면 조상 때, 가문 때 흰목을 맨 먼저 준비합니다. 이 흰목은 영본 때가 되기도 하고 곡상봉, 상봉 때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동시에 제작합니다. 그러나 현대식 장례식장에서 빈장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러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흰목, 대나무를 들고 출동 가서 대나무에 우선 영본을 제작, 설치하여 거치함으로써 장례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장례가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있죠. 영본은 생략되고 초, 향, 재단장식, 영종사진, 방명록 등등으로 빈수 구성을 합니다. 고인의 혼백에 대한 배려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고인이 들어가시면 지붕 위에 올라가 그분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올라가 복복복하여 그 혼을 그 옷에 감흥시켜 고인 몸체와 함께 옷이 있음으로 인하여 혼백이 장례 과정을 거쳐 하늘나라로 저승장지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주도에서 일부 조금 남아있지 전국적으로는 다 소멸된 줄 압니다. 그런 연구들이 있고요. 도벌국가의 금강령이나 아니면 요령이나 다 이런 부분도 소정이 장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지전, 지전도 한국, 중국, 일본 다 같이 이 지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전이 전라남도 지방의 상해에 탑재되는데 이런 방설경, 등설경과 함께 저 지전설경도 탑재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전설경이 그럼 대한민국 땅에서만 있는 것이냐? 이 방설경, 등설경이 오로지 우리 거였고 우리 이 나라가 창조한 장구이냐 상해설경이냐 해서 아닙니다. 아마 이 부분도 중국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도 이와 같은 지전설경을 하고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와 대한민국을 거쳐 일본으로 갔을 것으로 합니다. 일본에서 매년 11월 모모일쯤에 사천왕사 왓소 축제라고 있습니다. 이때 지전설경을 등장시킵니다. 우리의 상해에 탑재시키는 지정설경과 똑같습니다. 중국이 출빈 과정,
고인을 주택으로부터, 자택으로부터 조성 장지까지 인도하는 인도 설경으로도 지전 설경을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각 나라가 다름들이 있고 용구를 적용하는 과정, 쓰임 과정이 약간씩 차별되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원거리에서 보면 같은 내용이고 같은 쓰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조상기라는 이름으로 어찌 보면 영번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식 표현으로 공포를 들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공포와 함께 장례가 진행되어야지 되지 않느냐. 현대식 장례라 하더라도 주변국은 그와 같이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부분이 생략되었느냐 라고 소개해드린 바도 있고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상의식에 적용하는 가문대가 있습니다. 이름은 지방마다 약간씩 다르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연출도 다르게 합니다. 이 육합대, 조상대, 가문대가 우리나라의 조상의식에도 적용되고 중국의 조상의식, 일본의 조상의식, 베트남의 조상의식에 공이 이와 같은 모양, 같은 시스템으로 적용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은 장례식장에서 산소까지 인도가 없다면 찾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룰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 과정, 서울의 모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관에 모셔 화장장을 경유해서 화장한 후 화장한 요구람에 담어 부산의 모 납골당으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호는 알아서 따라올 거냐? 귀는 알아서 그곳까지 동행할 거냐 해서 그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장의 스토리, 종교 스토리, 장의 매뉴얼, 종교 매뉴얼이 그렇지 않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안내하고 데려가 부산 땅에 도착했을 때 고인 몸체를 상징하는 화장 유골도 있고 혼도 있고 백도 있는 것이 장의식이고 조상의식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중국의 가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니면 일본이나 베트남의 장의 과정 가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무구라고만 관찰한다면 대단히 편중된 관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곳에 모셔진 모두가 장례고 묘지고 풍수고 제의에 관련된 용품이라 할 수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